안녕하세요. HIV가 얼마 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을 받았었죠. 이번 시간에 희귀의약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래프가 있는데요. 뭐가 하나 푹 올라간 게 있죠. 2018년 기준으로 뭐가 갑자기 혼자 푹 증가해서 60%에 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바로 희귀의약품 지정된 물질입니다. 자, 요거 승인이 2018년에 60%까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자, 추세를 보면은 훅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은 4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2018년에는 60%로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시장에서 언맨 니드를 반영해서 이제 특정 환자군을 표적으로 하는 그런 의약품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 왜냐? 승인이 60% 이렇게 증가를 했으니까요. 자, 분위기는 좋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에 어떠한 신약들이 허가를 받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분위기를 한번 보면요. 일단은 대부분이 다 이제 저해제라는 말이 뒤에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저해제, 뭐 항체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를 보면은 암젠, 노바티스,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길리어드 사이언스, 우리가 들어봤던 빅팜들 있잖아요.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중간중간에도 이제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에브비도 있고, 자, 머크사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테바, 일라이릴리, 화이자, 알레간, 리제네론도 있고, 또 화이자, 로슈, 또 화이자, 에스텔라스, 다케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응증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에이즈에 CD4 항체를 사용하는데요. HIV에 감염이 되면은 CD4 T세포의 수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CD4 수를 참고하여 치료를 시작할 시점을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정상 CD4 세포의 수는 500에서 1200개라고 합니다. 자, 요게 350에서 500개까지 떨어지면은 치료한다고 하는데, 자, 200개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리가 말하는 요거에 걸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D4 세포가 감소하면은 외부 감염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면역계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감염도 막아내지 못한다라고 하고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T세포 하면은 CD4랑 CD8이 유명한데, CD4 세포를 헬퍼 T셀이라고 하는데, 자, HIV의 주요 타깃이 바로 CD4입니다. 그래서 여기 표면에, 세포 표면에 결합해가지고 세포 내로 들어가서 즉시 증식을 시작하면서 그 과정에 CD4 세포를 죽이거나 이러면은 세포 숫자가 줄어들겠죠. 그리고 휴식 상태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증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CD4 개수는 진행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감소가 되고요. 그렇다면 치료는 당연히 체내에 HIV 양을 줄이거나 진행을 늦추는, 그래서 CD4 개수를 증가시키거나 안정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랑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세포 내로 들어가 되죠.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랑 작용 기전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항체 약 이름이 아이발리주맙이라는 건데요. 자, 요게 바로 CD4의 항체입니다. 자,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바로 이 CD4가 HIV의 리셉터입니다. 그러니까 수용체죠. HIV가 들어가기 위해서 이 CD4랑 결합을 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ACE2에 결합해서 들어가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대신 붙어가지고 막아주면 되겠죠. 그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이발리주맙입니다. 그래서 HIV가 엔터링 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감염을 막고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이제 진입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작용 기전을 가진 이제 약도 있었다는 것 살펴봤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뭐 편두통도 있고, 뭐 류마티스 관련해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고, 말라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죠. 그 다음에 백혈병, 편두통 이런 것들도 많습니다. 편두통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소세포도 있네요. 여기 림프구도 있고, 비소세포 역시 또 있고, 백혈병 있고, 백혈병 있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발리주맙을 보면은 여기 항체가 있는데 CD4에 붙었죠. 자, 요것은 T셀의 세포막입니다. 인지질로 되어 있고, 여기에 CD4라는 단백질이 박혀 있죠. 여기에 HIV 바이러스가 이렇게 붙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중간에 아이발리주맙이 막아서 얘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얘가 이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증식하고 번식해가지고 이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막아준다. 이런 식으로 작용 기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 4년간, 2018년까지 허가를 받았던 것들을 이제 보면요. 15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2018년도가 59개로 높습니다. 이전에는 많으면 이제 40 몇 개가 허가를 받았는데 2018년에는 59개. 그러니까 허가 추세가 갑자기 2018년부터 올라갔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허가를 받은 것들을 보면은 여기 합계해서 보면은 이제 38개로 종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다음에 희귀가 35인데 요 두 개가 굉장히 높은데 HLB의 리보세라닙은 종양이면서 희귀로 받았죠,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은 쪽에 속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연도가 가면서 2016년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것을 보면은 이제 감염 쪽에 21, 그리고 소화기 쪽에 16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낮은 것은 영양이네요. 2018년도에 이전보다 역대로 신약 허가가 많았죠. 59건이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희귀질환 치료제, 혁신치료제 지정, 우선 심속 심사 이런 제도 도입이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대로 허가 심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여러가지 특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제도들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신약 허가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보면은 희귀질환 치료제 이런 것들에 지정이 되는 게 신약 허가에 도움을 준다, 신약 허가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HLB는 2017년에 위암 적응증으로는 희귀질환 치료제 받았고, 이번에 성형 남선암도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아파티닙에 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캐스 넘버라는 게 있죠. 811-803-0501 이게 뭐냐면요, 캐스 등록번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현재까지 알려진 모든 화학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인데, 이것은 미국 화학회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 모든 화학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물질 15,000건이 함께 업데이트 되니까 굉장히 많은 물질들이 빠르게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YN968D1은 우리가 많이 봤죠, 그동안. 그 다음에 포뮬러도 이렇게 되어 있고, C랑 HNO로만 이렇게 아파티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할 때 온도는 마이너스 20도로 저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이상 안정적으로 보관할 수 있나 봅니다. 리보세라닙은 저분자 화합물이고요. 그리고 HLB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죠. 딜로이트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281개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이 폐쇄형 혁신보다 신약 개발 성공률이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HLB는 지금 확률적으로 높은 쪽에서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폐쇄형으로 하는 것보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3배 더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약 기업들 중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을 때 신약 중 폐쇄형 모델을 통한 것이 11% 성공했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성공했을 때는 34%로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개발한다고 했을 때는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하는 게 더 우월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 유명한 것은 머크의 키투르다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적응증을 확장해 가고 있고요. 오픈 이노베이션도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개발되는 신약 중 83%가 아웃소싱이랑 라이센싱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센싱형은 기술 수출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